산시성 역사상 최대 규모의 1인 연쇄 강간 및 살인 사건 왕한밍. 작은 노란 책으로 인한 살인. 왕한밍은 1957년 랴오닝성 가이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화북평원 사람들은 극도의 빈곤과 투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왕한밍과 그의 가족은 살아남기 위해 시안 레이자자이 마을로 피신했습니다. 그는 3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소설 읽기에 중독되었고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묘사한 소설을 읽는 데 중독되었습니다. 작은 인간책 더미는 모두 부도덕한 서점에서 생산되었으며 매일 밤 왕한밍이 없어서는 안 될 책입니다. 이 음란하고 음란한 말은 그의 마음속에 가장 어두운 욕망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진짜 남자로서 책에 설명된 대로 자신을 탐닉하고 여자와 놀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으로 감옥에 갇힌 경우 24세 나이에 왕한명의 내면의 악마는 마침내 성공했다. 그는 황량한 곳에서 살인을 저지를 기회를 기다렸고 무고한 18세 소녀를 공격하고 그녀를 폭력적으로 유린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안기관은 그를 체포해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왕한밍은 처음으로 감옥 생활을 했을 때 매우 불안해했는데 다행히 결핵에 걸려서 가석방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의 테이링 노동수용소 병원에서 왕한밍은 밤에 셋톱으로 병동 창문의 철창을 자르고 탈출했다. 당연히 교도소는 출동해 수배영 장을 발부했지만 경찰은 인근 마을과 마을을 수색했지만 이 남자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 탈옥 후 만연한 현상. 하지만 이 사람은 귀신보다 더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체포를 피해 4년의 방황 끝에 마침내 시안으로 탈출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해서 형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생을 찾았을 때 이 작은 남자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일찍 출소했고 실수로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그의 형은 왕한밍에게 과수원을 돌보게 했고 그는 미망인 손샤오쿠이를 만나 곧 함께 살며 아이를 낳았다. 동생이 가정을 꾸린 것을 보고 형은 자신이 마침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다시 바른 길로 나아갔다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한밍과 선샤오치를 설득하여 가족이 더욱 화목하게 지내도록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이는 결혼증명서를 받고 법적 부부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왕한명은 줄곧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가족을 데려오는 것은 왕 가문의 나쁜 평판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이미 가족이므로 그러한 헛된 의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동생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왕한밍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신분증도 없고 도망자이기도 하다. 결혼증명서를 받으러 가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형과의 대화에서 손샤오치의 가족도 그의 과거를 알게 되었지만 가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방식을 바꾸고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된 고요 속의 시간이 흘러 어느덧 눈 깜짝할 사이에 1992년이 되었습니다. 1992년 6월 2일 레이자자의 마을의 한 주민은 18세 소녀 왕잉잉의 머리와 목에 뚜렷한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법의학 조사 결과 그녀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지만 당시 중국에는 널리 보급된 스카이넷 시스템이 없었고 목격자도 없어 경찰이 효과적인 단서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몇 달 후 경찰은 또 다른 신고를 받고 또 다른 여성이 살해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범죄 정황은 왕잉잉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매우 짧았고 둘 다 밤에 일어났습니다. 범죄자들에게 강간당한 후 공격을 받아 비슷한 둔기 흔적이 남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지만 유효한 단서가 부족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잔혹한 범죄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거리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시안에서는 강간과 살인 사건이 1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1992년부터 1998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52건 발생했는데 그중 20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 이상의 여성이 강간당했습니다. 그가 잡힌 방법. 1999년 3월 왕한민은 길거리에서 먹잇감을 찾다가 한 여자에게 반해 다가가 말을 걸었고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여자가 많은 희생자 중 하나라는 이유로 도망쳤다. 경찰의 사건 처리를 도왔던 왕한민이 마침내 체포됐다. 경찰은 그가 저지른 범죄보다 훨씬 적은 양의 자백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너무 많은 소녀들이 범죄를 신고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사형을 당할 만큼 충분했습니다. 왕한민은 총에 맞았을 때에도
여전히 총잡이에게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음란한 악마로 알려진 류칭펑. 두 번의 결혼 실패로 인해 그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부인 류칭펑이 식사를 게을리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냈고 많은 다툼 끝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 천유는 남편이 집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동안 마을 젊은이들이 모두 일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몇 번이나 밖에서 일자리를 구해 보라고 했지만 결국 모두 다툼으로 끝났다. 3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마침내 그녀는 떠났다. 두 번의 결혼 실패로 인해 류칭펑은 우울해졌지만 이미 성에 중독된 남자로서 늘 남자와 여자의 즐거움을 생각하며 결국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첫 번째 범죄의 시작. 1993년 한여름, 류칭펑은 사악한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을에 있는 왕의 집에 몰래 들어가 보물을 훔쳤다. 당시 왕씨의 남편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나갔고 왕씨만이 빈집을 지키고 있었다. 류칭펑은 도둑질을 할 때 그를 침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그는 심지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왕이 법적 의식을 잃고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류의 악행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녀가 되세요. 죄의 여정은 첫 번째 성공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극도의 과잉이 뒤따릅니다. 1997년 겨울 밤이 깊어지자 류칭펑은 이웃 마을의 뜰담을 넘어 우씨를 향해 날뛰고 그의 소지품을 강탈했습니다. 그 후 류칭펑은 여러 번 성공하고 부도덕하게 행동했습니다.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7년 동안 총 116명이 그에게 잔혹하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 중에는 수많은 여성도 굴욕을 당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인근 마을에 남겨진 여성들이다. 남자들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나갔기 때문에 남겨진 여성들은 그들의 악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감히 법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류칭펑의 협박에 더욱 겁을 먹었다. 류칭펑의 아내 첸젠도 그의 사악한 영향력에서 면역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 유청봉의 아내 진유는 여동생에게 적합한 사위를 찾고 싶었지만 뜻밖에도 진진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의 먹이가 되었다. 2001년 6월 류칭펑은 진진에게 좋은 사위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류칭펑은 화가 나서 체면을 완전히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처제에게 사악한 손을 뻗어 이틀 동안 연속으로 그녀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한 번 여자를 보면 욕망이 싹 트고 성공한 뒤에는 귀신에 홀린 듯 밤마다 또다시 악을 행하고 싶어 한다. 그는 혼자 살며 남편을 기다리는 불쌍한 여성들에게 매력을 느낀다. 10대 어린이부터 60대 노부인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그의 사악한 손에 고통을 당했다. 류칭펑은 그날 너무 동물적이어서 어머니의 두 딸을 납치하여 강간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이 남자는 시골에서 만연해 116명의 농민 여성을 강간하고 납치했으며 그의 혼란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91건의 강도와 23건의 절도가 누적되었습니다. 2010년 말 류칭펑은 푸양 중급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됐다.